네, 안녕하십니까. 뉴지스타 회원 여러분들. 2017년 6월 22일 젠포트 교육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사파이님 안녕하시고요. 여백님도 안녕하세요. 야생아님도 안녕하시고요. 준방님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야생아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오토스타터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오토스타터를 배포했는데요. 야생아님 말씀이 맞습니다. PC에서 자동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토스타터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쵸. 소리가 작나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나요? 네. 호우님, 그닥 크진 않지만 들어줄 만은 해요라는 뜻은 아니죠? 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생아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요. 잠시만요. 네. 조금 더 올렸습니다. 네. 네. 야생아님 말씀대로 이 AWS에서 돌리는 것이 아니면은 오토스타터가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AWS에서 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핸드폰으로도 관리할 수 있고 또 오토스타터 실행시키면은 그때부터는 젠포트를 매일 켜줄 필요도 없이 처음에 전략만 선택해 놓으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생아님도 웬만하면 AWS에 설치해 보시는 게 좋고요. 어려우시면은 사실 원격으로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원격 요청하시면 한 20분 정도 안에 설치를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멘텀 팩터 파고들기 이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교육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고객 한 분께서 전화해 주셔서 질문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 교육 내용에 좀 추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교육 방송에도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바로 매수 조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하고 싶으신 거는 바로 시초가에 매수하고 싶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시면요. 매도 조건에는 사실 전일 종가뿐만 아니라 시초가, 종가가 있는데 매수에는 시초가가 없습니다. 자, 왜 없는지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젠포트는 장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얼마만큼 비중에 매수하고 매도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쵸? 그래서 전일 종가 10,000원이었다면은 10,000원인데 100만 원어치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100주를 사면 됩니다. 그런데 시, 시초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100주를 주문을 내버리면 만약 시초가가 12,000원이면 12,000원 100주 하면은 20%나 더 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초가라는 걸 안 넣었는데 대신 시초가에 매수하고 싶으시면요. 전일 종가 플러스 뭐 10%라든지 아니면 20%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30%도 되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약간 의아해 하신 점이 무엇이었냐면 전일 종가 30%에 사면 비싸지 않느냐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내용을 자, 호가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좋긴 한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어떤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어제 종가가 23만 9천 원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0%는 23만 9천 원이죠. 그래서 만약 매수 전략을 전일 종가에서 사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23만 9천 원에 매수를 걸어둡니다. 자, 그러면 시초가가 만약에 23만 9천 원에서 시작했다면 그대로 다 사지겠죠. 반대로 시초가가 23만 8천 원, 좀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만 8천 원에 사지겠죠. 그쵸? 23만 8천 원에 살 수 있는데 굳이 23만 9천 원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23만 8천 원의 시초가가 형성되면은 이제 물량이 소진되면서 23만 8천 원에 매수가 됩니다. 물량이 없으면 23만 9천 원까지 가겠고요. 자, 그러면 만약 시초가가 24만 2천 원에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매수가 안 되다가 만약 장중에 주가가 23만 9천 원 전일 종가까지 떨어지면 이때 사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똑같은 원리로 전일 종가 1%에 매수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1% 24만 1,500원에 매수를 걸어두겠죠. 근데 시초가가 23만 9천 원이면 좀 싸게 사실 테고요. 시초가가 역시나 위에서 시작하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실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초가에 꼭 사고 싶으시다면요. 아예 플러스 30%, 전일 종가 플러스 30%, 20% 이렇게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위에 매수를 걸 거고요. 여기 매수 건다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게 아니죠. 상한가에 매수 걸어놔도 23만 9천 원에 시작하면 23만 9천 원에 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걸 때 시초가에 하고 싶으시면 좀 이렇게 높게 형성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멘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모멘텀 A 플러스 그리고 베타까지 소개를 해드렸죠. 아니죠. 베타까지는 소개를 못 드렸네요. 베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라는 것은 기준점이 1입니다. 1이고요. 2가 최대치고 마이너스 1이 최소치입니다. 중간에 0이 있고요. 그래서 이 4개만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기준은 1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삼성전자의 베타 값이 1이라면은 삼성전자는 코스피죠. 코스피가 요만큼 올라갈 때 삼성전자도 요만큼 따라 올라가고 코스피가 요만큼 떨어질 때 삼성전자도 요만큼 따라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코스피와의 연관성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1에 있으면 2로 갈수록 변동성은 커집니다. 코스피가 1% 오르면 삼성전자는 2% 오르는 거겠죠. 반대로 1% 떨어지면 2% 떨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0하고 1 사이라면 0.5라면 어떨까요? 덜 움직이는 거죠. 코스피가 10%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5% 올라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갈수록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겠죠. 자, 그럼 여기 설명도 나와 있지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면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혹은 상승 초기 국면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면은 베타 값이 2에 가깝게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베타가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넣으면 시장이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되는 종목들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1보다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할 때면 덜 빠지는 게 좋겠죠. 내가 가진 종목이. 이런 경우는 1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0.5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 시장이 떨어질 때 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017년은 뭐 시장이 계속 올라버려서 2016년 1월 2일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자, 베타가 하나는 1보다 크다로 넣겠고요. 이제 최적화로 가서 하나 추가한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여기서 이제 숫자는 바꿀 수 있는데 부등호는 못 바꾸죠. 그래서 여기는 0보다 크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최적화를 해보면 동일 구간 동안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죠. 네, 돌려보시면요. 1보다 크다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10%가 나왔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어제까지요. 0보다 크다라고 했더니 26%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베타가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베타 값이 높은 게 좋습니다. 1보다 큰 게. 근데 그런 확신이 없다면 1보다 낮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 있다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해서 베타 값을 사용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면은 높게 아니면은 낮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멘텀 부분에서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베타까지 어제부터. 그 다음 가격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격 점수입니다. 자, 가격 점수는 주가 상승 강도, 이격도 등을 상대평가한 랭크 점수이고요. 0에서 100점 사이인데 높을수록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으면 가격 점수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 부분에 있는 것들은 너무 높으면 안 좋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가격 점수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를 점수화한 겁니다. 가격 점수라고도 부르고 추세 점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가격 점수가 99점 이상이다. 거의 100점에 근접한다. 이러면 추세가 상장된 2000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조정을 받아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받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 점수가 너무 높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젠포트에 보면은 공매도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공매도 전략.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 점수를 아예 99점으로 설정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예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는 그 포인트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점수는 적당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가격 점수 과거값 역시나 하루 전 가격 점수, 3일 전 가격 점수 원하는 대로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가격 점수 평균은 역시 5일 동안의 평균 점수, 60일 동안의 평균 점수 등이겠죠. 가격 점수 변화량.
자, 역시나 이것도 하루 전, 예를 들어서 여기서 5일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입력을 누르고, 그리고 30점이다 그러면은 5일 전 대비해서 가격 점수가 30점 이상 올랐다가 되죠. 그럼 추세가 5일 전보다 확실하게 살아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변화율 역시나 마찬가지죠. 입력하기 하면은 가격 점수가 며칠 전 대비 30%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가격 점수가 예를 들어 10점이었다면 10점에 30%면 3점이죠. 그러면은 뭐 13점 이상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 봤죠. 그래서 겹치는 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상승 강도 점수도 가격 점수와 유사합니다. 너무 높을수록 안 좋아요. 물론 높으면 좋겠죠. 너무 높으면 그다지 안 좋습니다. 자, 한번 응용해 볼까요? 자, 기간을 다시 한번 짧게 잡고, 자, 가격 점수 넣고요. 가격 점수가 자 99점 이상이다 라고 하고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을 추가해서 99점 이상이 아니라 70점 이상 적당히 높은 걸로 한 다음에 두 개를 최적화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첫 번째가 뭐였죠? 가격 점수가 99점 이상이다. 두 번째가 70점 이상이다. 근데 확실히 70점 이상일 때가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점수는 적당히 높은 건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들 보겠습니다. 야생화님, 이제 완전 고수가 다 되셨네요. 그쵸? 종목 선택이 많아진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가격 점수를 떠나서 어떤 점수건 99점 이상이다 이래 버리면은, 자, 99점이라는 것은 상위 1%를 뜻합니다. 1%. 그러면은 2000 종목 중에서 1%면은 20 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 종목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가격 점수는 좋은데 다른 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VRAC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거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래량을 점수화 시킨 겁니다.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 역시나 과거 며칠 전 거래량 점수 뭐 평균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격도 점수입니다. 자, 이격도 점수. 자, 이격도 점수 그리고 60일을 넘는다면은, 자, 60일 이격도 점수인 거죠.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있으면은 만약 이게 7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60일이면은 중장기 이평선이죠. 만약에 60일 이동평균선이 10점 아래다 그러면은 쫙 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젠마켓에 있는 것 중 하나가, 자, 젠포트, 젠마켓 여기서
마켓포트 관리자가 이제 제가 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죠. 여기서 중기 하락 성장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이격도 20이 30점 아래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20일 이동평균선이 30점보다 아래 낮죠? 20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원래는 사실 이동평균선은 올라가고 있는 게 좋죠. 뭐 정배열인 게 좋고. 근데 이 중기하락 성장주가 지금 연환산으로 8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응용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이 하나만 보면 안 좋아요. 중기 이평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뭘 응용했냐면요. 바로 성장 점수 90점 이상을 넣었습니다. 그 기업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뭐 영업이익, 매출액, 순이익 이런 것들이. 근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기회죠.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오겠죠.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데. 추가적으로 기관 누적 순매수 점수도 50점 이상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누적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50점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에요. 왜냐면 성장하고 기관이 사고 있으니까. 근데 주가가 떨어진다? 오히려 기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격도 점수는 아예 상승을 타고 있는 걸 찾아내거나 아니 방금처럼 하락을 하고 있는 걸 찾아내거나 이럴 때 이격도 점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격도인데요. 조금은 이격도 점수랑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격도 같은 경우도 자, 여기 이격도 밀집이라는 전략으로서 마켓포트 관리자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선 어떻게 쓰이고 있죠? 120일 이격도와 20일 이격도를 썼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자, 그냥 이격도는요. 자, 이격도 점수가 아니라 이격도는 기준이 100입니다. 100. 기준이 100. 그래서 자, 120일 이평선에 120일 이평선에 98보다 크고 102보다 작다면은 요 중앙 100, 여기가 이제 기준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매수 대상이 됩니다. 어제 종가가요.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매수 대상입니다. 근데 종가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얘네 두 개가 둘 다 이제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2% 있다는 건 120일과 20일이 근접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일과 120일이 만나는 그런 정배열 초기 국면의 종목을 찾겠다는 거고요. 마지막 수급 점수가 70점 이상이다. 정배열 초기 국면에 수급까지 외국인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온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격도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주가입니다. 뭐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있는데 뭐 종가는 단위가 원이겠죠, 원. 그래서 보통 종가는 뭐 크다보다는 작다로 많이 응용을 하십니다. 종가가 5,000원보다 낮은 저렴한 종목만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겠죠. 저희 모델 포트폴리오에 보면 동전주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주식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응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라면 자, 저가다. 저가를 넣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마이너스를 넣고요. 끝에는 0을 넣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 A 로직 마이너스 B가 여기 보면 0보다 작다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B를 1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A가 지금 종가고 B가 저가입니다. 그러면 그날
최저가보다 종가가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네요. 이거는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이상. 이러면 종가가 그날 저가보다 높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주가 과거값. 자, 종가가 뭐 하루 전 얼마였던 종목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주가 평균은 말 그대로 주가 평균, 변화량, 변화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동 평균. 자, 종가 기준으로 5일 동안에 이런 이동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뭐 중간에 이제 이해 안 되시면은 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종가 시초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종가랑 시가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위에서 봤었죠. 아까 제가 여기 종가 넣고 저가 넣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이 응용하는 게 종가 시초가가 예를 들어 3 이상이다. 이러면은 그날 종가가 시초가보다 3% 이상 올라서 끝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 종가가 시가보다 3% 이상 올랐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팩터는 이런 양봉을 찾거나 아니면 음봉을 찾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팩터이고요. 자, 일별 주가 상승률은 말 그대로 주가 상승률이죠. 주가 상승률이 뭐 10 이상이다. 그러면은 주가가 10% 오른 겁니다. 보통 주가 상승률, 일별 주가 상승률은 매도 로직으로 많이 씁니다. 매도 로직. 지금 보고 있는 건 매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 로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가 상승률이 뭐 10%다. 10% 이상이다. 이러면은 하고 매도 조건을 넣으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 로직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게 왜 매도 로직으로 많이 쓰이냐면요. 그 이미 앞에서 기본 설정에서 퇴출 조건을 다 넣었습니다. 근데 퇴출 조건이 예를 들어 뭐 목표가가 50%, 손절가가 30%라고 한다면은 이 매도 로직을 주가 상승률 10으로 해놓으면 아까 선택했던 목표가 50%, 손절가 30%를 달성 안 해도 10%가 올라가서 종가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일별 주가 상승률 매도 로직으로도 많이 쓰고요. 사실 매수 로직으로도 많이 씁니다.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다. 자, 이러면은 10% 이상 빠진 거겠죠? 빠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수급 점수다. 수급 점수가 70점 이상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종가가 10% 이상 빠졌는데 수급은 70점 이상. 외국인 기관은 샀다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는 자, 보통 저희의 매수 매도 로직이 오른편에 값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간혹가다 이제 여기 참 1, 거짓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yes or no예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종목이라고 하고 싶으면은 같음 그리고 1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골든 크로스 나는 종목들만 매매하겠고요. 자, 그다음 주가 이동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N일의 이동 평균의 전일 대비 변화율이다.
또 말 그대로 이동평균선의 변화율이죠. 이동평균이 이것이 자 이것이 어, 1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동평균이 이제 어제 대비해서 어, 5일 이동평균이 좀 올랐다라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그 제가 여기 신고가 갱신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저가 갱신이랑 자, 신고가와 신저가도 역시나 참 거짓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달성한 종목을 하고 싶으면은 자 1과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신고가 되는 종목들만 사고요. 신저가 되는 종목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1과 같다라고 하면은 신저가 달성하는 종목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활용도 여기 마켓포트 관리자 가서요. 예를 들어 신고가다 그러면은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는 전략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환사 나 53%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신저가는 어떨까요? 신저가 또 신저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매매가 없다가 조금 벌었다가 좀 손해 보고 있는. 그래서 신저가는 그다지 좋은 수익을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네요. 자, 오늘도 이 모멘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소 좀 재미가 없지 않았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도 일단 전체적으로 팩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해드리고 있고요. 야생화님, 신저가 매수를 할 때 수급 점수 같이 넣어줘야 괜찮은 종목이 선택될까요? 그러겠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보통 신저가를 이탈하면은 뭐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지지 라인이 깨지면서 더 빠질 거라는 우려감이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수급 점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쵸? 신고가 넣고 백테스팅 돌리니까 장난 아니네요. 제가 사실 신고가 그 팩터를 좋아합니다. 백테스팅 같은 경우도 계단식으로 아예 살 거 없을 때 안 사는 거죠. 좀 확실한 거 있으면 사고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실제로도 나름 이렇게 계단식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은근히 막 급등주 이런 것들은 막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근히 막 신고가 종목 공략 이렇게 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들은 안정적으로 쭉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예시가 될 만한 게 사실 마켓포트 관리자라고 해서 엔터 치면 나오는 포트폴리오들이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도 잘 공부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